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딸기를 가지고 한번 식초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제철 딸기가 지났고, 이제는 이른 겨울부터 딸기는 나오죠. 이때쯤이면은 거의 딸기 밭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것처럼 모양이 좋지 않은 이런 딸기들은 아주 저렴하게 딸기 하우스를 찾아가시면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마지막 딸기가 안 좋은 상태의 딸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가지고 잼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우선은 꼭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딸기에 이게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가장 느낌이 좋습니다. 와인이 되는 과정, 또 식초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아주 뚜렷하게 그 현상들이 보이는 게 이 딸기입니다. 딸기는 또 영양가도 너무 좋죠. 지금이 또 제철이고, 모든 우리 식재료는 제철에 먹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지금까지 재능 기부해 드렸던 그 식초 담는 방법을 잘 숙지를 하셨으면은 지금부터 이제 식초를 담는 계절이 온 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과일들이 제철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철에 나와가지고 가장 풍성하게 나올 무렵, 그때는 가격이 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진 거 굳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면, 상품이 과일이나 뭐가 너무 크고 달고 모양이 좋고, 그거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농약이나 또 특수한 뭐 거름 같은 걸로 가지고 재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모양이 안 좋고 한 것들이 조금 그 중에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농약의 중금속 오염된 것도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찾아 드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전번에 제가 이계안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보고, 우리 소비자들이 결국은 생산자에게 농약을 많이 치도록 바라고 원했다는 그런 결과죠. 그 모양이 깨끗하고 좋고 크고 이런 것들 자꾸 원하다 보니까 여타한 과일들은 거의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면은 고마 농약통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과일들이 많습니다. 뭐 사과랄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뭐 감이나 뭐나 그 농약을 안 치고는 안 되니까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그 모양이 안 나옵니다. 모양이 안 나오면 우리는 그걸 안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그러니 어떤 좋은 과일 하나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거의 그냥 농약통을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 벗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꼭지를 제거하시고, 저는 우선 먼저 이걸 으깨입니다. 으깨 가지고 먼저 하시기 전에 이런 작은 통에다가 으깬 걸 먼저 이렇게 모아 가지고, 딸기는 그만 손으로 이렇게 으깨면 됩니다. 뭐 믹시하게 넣고 따로 그걸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와인 효모를
와인 효모를 미리 여기다가 적어도 한 20-30분 전에다가 물이 좀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먼저 지금 제가 여기 한 5kg 되는 걸 사왔는데 요 정도면은 거의 한 6리터나 한 8리터 정도는 담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대충 내가 짐작한 그걸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으시고 이거는 와인 효모입니다. 와인 효모. 와인 효모는 좀 넉넉하게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꼭 뭐 정확한 양을 그렇게 생각해서 넣으실 필요 없어요.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면 좋아요. 지금 저는 이거 식초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 와인 효모가 아닙니다. 이게 이스트, 제빵 효모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 식초를 만드는 효모는 괜찮습니다. 이스트도 이게 이스트를 하게 되면 와인을 먹게 되면 약간의 어떤 받치는 맛이 좀 있어요. 그건 꼭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거만 감지하시면은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식초가 되는 과정은 식초할 때는 와인의 맛 자체는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초로서만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식초의 맛은 그 재료, 딸기면 딸기, 뭐 매실이면 매실, 그 재료의 독특한 맛, 그거 정도만 바치지, 그 나무태기는 초상균에 의해서 그 신맛으로 다 바치죠. 그리고 점점 숙성을 시키면은 오래될수록 그 독특한 맛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식초 초상균이 숙성되는 과정에서는 이 다른 유산균, 유기산 이런 것들이 숙성이 오래될수록 엄청나게 생성이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식초는 반드시 숙성을 시켜서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초를 금방 담아가지고 그자 그만 얼른 먹고 싶어서 바쁘게 그걸 해 드시는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년에 한 몇 통씩은 항상 담아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식초는 항상 집에 숙성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이상 정도 된 걸 식초를 드시면은 효과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첫째 먹기가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한 3년만 넘어가면은. 근데 식초를 숙성시켜서 드셔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식초 담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시는 거는 우선 시중에 사 드시는 거는 한 3년이나 5년 이 정도 넘어간 거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사 드시기는 어려우니까 집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거 식초를 각 가정마다 담아 두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 가정마다. 안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가장 제일 무슨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제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이 식생활이 제대로 잘못되기 때문에 오는 거지 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전혀 뭐 올맞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고혈압이다 하면은 나는 고혈압이 될 수 있는 식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그걸 얼른 알으셔야 됩니다. 그걸 빨리 아셔야 아하, 내 식생활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무엇을 못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난 그거 못 먹어. 제일 안타까운 건 신맛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맛을 못 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신맛을 즐겨 드시도록 억지로라도 한번 습관을 해보시면은, 신 것을 먹으면은 우선 침샘이 돋아가지고, 침샘이 뭘까요? 침이 바로 우리 소화제입니다. 아밀라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제일 먼저 혼합이 되는 소화제는 침입니다. 침. 그래서 뭘 드실 적에 오래 씹으라는 거. 한 번 우리가 입을 앙 다물 때 그때 침이 나옵니다. 그 양이 내 한 입에 들어오는 한 숟갈을 섞을 만한 침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오랫동안 씹고 많이 씹어서 그걸 넘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생활을 내 몸에 고혈압, 당뇨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감하게 지금 먹고 있는 식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우리가 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에 당뇨를 좋게 할 수 있는 음식, 또 당뇨에 안 좋은 음식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가려 드셔야 낫지. 약을 먹어가지고는 절대 안 낫습니다. 고혈압 지금 우리가 지금 약을 먹죠. 병원에서 먹는 약.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혈압이 그냥 온 국민들이 병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가도 아주 그냥 막 공짜로 줍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고혈압 그까짓 거 내가 그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게 하는 약이 아니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혈관 확장제. 혈관 확장제가 먹어가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약간의 먹고 난 뒤에 재보면 혈관이 늘어났으니까 압이 적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피를 반드시 맑게 해야만이 혈압은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 다른 거 깔 거 없습니다. 먹고 있는 식생활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 크게 내가 잘못 먹은 게 없다 싶으시면은 야채를 좀 많이 드시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들 요즘엔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피를 맑게 하는 약재로는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계절에 쑥을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쑥이 지금 한참 제철이고 약간 우짜란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단오 이전까지는 쑥을 뜯어가지고 국을 끓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요거를 이제 지금 당도계를 가지고 이 파쇄해 놓은 딸기를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굴절 당도계 이런 거 하나쯤 사두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반드시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 딸기는 지금 현재 당도가 상당히 작게 나옵니다. 한 7브릭스밖에 안 나오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좀 믹싱해 줘야 됩니다. 7브릭스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한 20브릭스 가까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넣는 계산이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넣어가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당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요즘 우리 현대인 문명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식초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식초. 그러니까 매일 식초를 자꾸 저한테 전화 문의하시는 분들이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자꾸 그걸 물으시는데, 음료수처럼 해서 드실 것 같으면은 물이나 안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음료수 사이다나 콜라는 그렇습니다. 사이다 정도는 약간씩 섞어 드셔도 좋고, 안 그러면은 가정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흔히 효소라고 담은 거 있죠. 그걸 지금 청이라고 그러는데, 매실청이랄지 또 뭐 다른 과일들 모두 집집마다 담아놓은 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상당히 달죠. 그거를 식초물에다 약간씩 섞어가지고 내 입에 맞도록 하는 게 어떤 법칙은 없어요. 내 입에 그냥 적당히 맞는 정도로 당도나 신맛을 체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지금 당도가 나왔습니다. 20브릭스가 나왔습니다. 20브릭스가 나와서 가정에서는 요런 데다 그냥 그만 요런 병에다 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딸기는 물을 하나도 안 넣어도 으깨면 이 정도의 수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딸기가 좋은 거예요. 다른 과일들은 어떤 것들을 보면 으깨 보면은 물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물을 더 첨가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딸기만큼은 제가 담아 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이걸 담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통은 여유가 많습니다만은 한 75% 이상 내용물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시키기 시작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막 부풀어 올라요. 기어오릅니다. 갖다 보면 오히려 넘쳐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 75% 이상은 내용물을 채우지 않는 걸로 그런 통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여기 이스트를 미리 발효시켜 놓은 거 있죠. 여기 지금 벌써 상태가 뿌은 것들이 보면은 벌써 발효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효모가 당분을 먹고 내놓는 가스가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는 요 효모 이거라야 반드시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알코올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기 중에도 효모는 있습니다. 요 행이
과일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감식초랄지 이런 것들은 효모를 넣지 않아도 나중에 그게 와인이 되었다가 거기 다시 이제 초산으로 식초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우선 천을 이렇게 덮으시고, 천을 이렇게 딱 덮으시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또 이렇게 덮으셔야 됩니다. 자, 천을 덮고 비닐을 덮는 이유는 비닐을 덮는 이유가 초산 발효로 할 때 반드시 천이 있고 하는 경향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 2개나 3개 정도 구멍을 뽕뽕뽕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암모니아는 알코올 발효는 알코올 발효가 생기는 건 암모니아가 아니고, 알코올 발효는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가스가. 그래서 밀폐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구멍만 뚫어놔도 계속 그 압력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폭발되는 위험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날짜를 딱 적어갖고, 날짜를 딱 적어가지고 두시면은 알코올 발효가 완성되는 조짐을 잘 찾지를 못하셔서 모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청산 알코올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가격대도 비싸고 하니까는 우선 미각으로 한번 해보고, 미각으로 해서 술 맛이 나나 안 나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니까 무슨 맛을 나가지고 단맛이 점점 없어지면은 좋아요. 그게 벌써 이제 알코올이라는 거는 설탕 성분을 우리 효모가 먹고 내놓는 게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20브릭스의 당도를 가지고 알코올 발효 효모를 넣어 발효를 지금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100% 알코올 발효가 이루어지면은, 효모가 뭐가 이루어지면은 10도, 술 도수의 10도가 나와야 됩니다. 10%의 알코올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건 사상 이 자연에 사는 걸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20도 정도면 보통 한 6에서 한 8, 요 정도. 그럼 나무태기 당은 좀 남아있는 상태죠. 그게 그 상태에서 알코올 발효를 그냥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맛으로 봐가지고 그 느낌도 어렵다 싶으실 적에는 당도 측정기 이걸로 가지고 한 번씩 알코올 찍어가지고 당도를 측정을 해보시면은 이 당도가 점점 내려갈 겁니다. 당도 측정을 해보시면은 당도가 점점 내려가면은 나중에 아마 당도가 한 3, 4% 정도 남았다 싶을 적에는 알코올 발효가 아마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걷어가지고 다른 병에다가 걸러서 깨끗하게 걸러서 밀봉을 해 두시면은 이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알코올은, 와인은 맹주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성급하게 빨리 식초를 안칠라 하지 마시고, 알코올이 완성되었더라도 식초는 한두 달 정도를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식초몰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런 통이 나옵니다. 이 통은 완전히 우리 식초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가 이리 나온 것들이에요. 보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은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요 비닐을 덮고 천을 덮고 구멍을 뚫고 해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시켜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에어락이라 해가지고 에어락이라 해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장치입니다. 이게 자, 요 위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가 요런 식으로 요 에어락을 딱
장착할 수 있는 요런 그 구멍이 딱 있습니다. 여기다가 딱 앉혀가지고 맞춰 놓으면은 안에 물이 보이죠? 물이 안에 요 물이 밑에하고 완전 밀폐된 차단이 된 상태에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밑으로 돌아가지고 뽀글뽀글 나갑니다. 그럼 요거는 약간은 밖으로 그냥 바늘 구멍이지만은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노출이 된 상태지만 요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완전 밀폐된 상태에서 알코올 발효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알코올 발효가 끝나면은 이 뚜껑을 열고 천을 덮어서 식초를 안치는 겁니다. 식초 안치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자연적으로 자꾸 뭐 종초 없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 종초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종초를 가지고 하면 거의 성공률 100%예요. 종초를 가서 앉혀가지고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 식초를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깥 온도가 지금 보통 보면 한 5, 6도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담은 이것도, 알코올 술 발효시키는 이것도 그냥 바깥에 그냥 놔둬도 돼요. 햇빛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온도가 뭐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는 아니니까, 그럼 술도 잘 됩니다. 금방 돼요. 한 달도 아마 안 걸릴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아마 한 6월 한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30도 오르락내락 할 거예요. 식초 발효시키는 데는 28, 9도, 31, 2도 이 정도가 참 좋아요. 여기 뭐 자연에서 그냥 바깥에 둬도 되니까.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발효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일반 우리 보통 가정에서는 지금부터 가을, 초가을 때까지 모든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담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와인을 식초를 안쳐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4월 14일 날 식초를 안친 겁니다. 와인을 안친 건데 여러분들께 지금 초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막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어요. 지금 초산 발효가 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초막은 진작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초막이 생겨집니다. 요걸 요대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확 위를 덮어버립니다. 위를 덮게 되면은 또 이 초산균은 산소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코올 발효는 바깥 온도를 못 들어가게 밀봉하는 게 좋고, 초산은 산소가 되도록이면 많이 접해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 천 하나만 덮고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초막이 생기면서 덮어버리면은 완전 밀봉이 되어버리죠. 이걸 제때 걷어주지 않으면은 식초를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초막을 시시때때로 수시로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초막 이걸 제거해주지 못하면은 대부분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산패가 되고 하는데. 이게 초막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느끼실 적에는 맨 먼저 초산 발효에 대해서 좀 하시려면은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딱 앉혀놔 놓고 동전 10원짜리 동전이라 합니다. 동전 100원짜리 이런 것들은 백칠 니켈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10원짜리 동전을 딱 위에 얹어놔 봐가지고 동전이 새파랗게 청동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초산 발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다 발효졌다 해가지고 식초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는 초산이 안에서 생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산 발효가 이 초막이 점점 옅어지고 나중에 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겨요. 그때가 초산 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허연 것들이 안 끼일지게 요때가 이제는 식초가 다 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초를 담그시면 됩니다. 그 기일은 지금 같은 계절은 상당히 빠를 겁니다. 적어도 한 2달 안에 식초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시도를 해보시라고 권하는 거는, 계절적으로 이 초산발이 식초는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도가 없으면은 식초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그냥 바깥에 방치시켜 놔도 그냥 대비둬도 그냥 적정한 온도 계절이 지금 5월 한 중순부터 거의 한 10월 말까지 괜찮을 겁니다. 그때 제가 수시때때로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로 가지고 식초 담는 걸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맨날 식초 만드시는 것만 가르쳐 드렸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내가 요건 지금 한 5년씩 지금 숙성실에서 숙성을 시킨 식초들입니다. 여기 500ml인데 오미자 식초하고 청열 식초, 제가 이거 참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한방 식초입니다. 이 청열 식초하고 두 가지는 필요하신 분들에게 15,000원씩에 공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3년 전까지는 인터넷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5만원씩 6만원씩 받았던 식초입니다. 오래된 숙성된 식초를 한번 드셔보시고, 집에서 만드시더라도 반드시 숙성을 시켜서 드셔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전화번호하고 가격하고 그건 따로 더 문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